5강식 1번 시작할게. 자, 행동이 통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아이는요, 그 행동에 대한 분명한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제한이 설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제한이 시행될 때 당연히 그 아이는 개선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는요, 애 행동을 제한할 건데 그 제한을 어디에다 둘 건지, 그리고 그것이 시행될지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한 제한 범위와 제한 방식에 대해서 반드시 엄마 아빠 사이에 합의를 해야 된단 말이다. 제한과 그 제한을 깨트리는 것의 결과는 반드시 아이에게 분명하게 제시돼야 돼. 너 안 지키면 밥 못 먹어. 안 지키면 용돈 절반이야. 이런 식으로 페널티가 분명히 제시가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제한의 시행은 당연히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지. 오늘은 나한테 안 된다는데 내일은 또 봐주면 당연히 안 되죠. 일관성 있고 단호해야 돼. 규칙이란 그런 거죠. 근데 제한을 너무 많이 하잖아. 그러면 아이가 뭘 하면 안 되는지가 가지수가 너무 많은 거야. 그걸 다 일일이 배우기가 어렵고 또 자기 선택권 아예 없는 거잖아. 자율성의 정상적인 발달을 제어할 수도 있어요. 제한 너무 많이 하면요. 그러니까 제한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의 나이나 아이의 성격, 기질이나 발달이 어느 정도 됐냐라는 측면을 통해서 적절하게 제시가 된다는 거죠. 제한이라는 것이 효과적이려면요, 엄마 아빠 모두가, 그리고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산다면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그 제한을 똑같이 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아이는 되게 영리하죠. 이거 보면 성악설 같아. 아이들은 효과적으로 부모들을 따로 떼어서 아빠한테 졸라보고 안 되면 따로 엄마랑 있을 때 또 졸라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더 멋대로 하게 하는 게 뭐야? 제한을 안 해주는 거죠. 제한을 풀어주는 그런 부모한테 더 많은 제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보고 기어 오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호구된다 이거죠. 호구된다. 모든 상황에서 효과적이려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간결해야 되고 또 그 아이가 하는 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처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관없는 처벌을 걸면 역시나 아이에게서 설득력을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뭐였습니까? 아이들 행동 제한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글이었어요. 그렇죠? 후주가 나왔죠. 그러면 그 아이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아이의 수익격 관계대명사. 그 아이의 행동이 있을 때 out of control이니까 통제를 벗어난 거죠. 이런 아이요? 개선된다. 자동사로 쓰였죠. when 뭐 할 때 clear limit예요. 분명하고 명확한 거죠. 이게 분명한 limit 제한. 뭐에 대한 on their behavior are set야. 이 set은 are set, are enforced가 되는 거죠. set은 정하다니까 정해지고 설정되고 enforce는 시행하단 말이야. 시행하다야. 그러니까 시행 될 때라고 된 거죠. 여기다가 붙여서. 어제과는 읽고 해석을 따로 안 해도 그냥 따로만 해도 그냥 하면 되는데 해석을 세연아 이렇게 따로 영상 봤겠지만 내가 이번 시험 문제에 들어가서는 필기하고 좀 기다렸다가 해석도 따로 했단 말이야. 그 효과적임을 느꼈어? 아니면 별 상관이 없네? 어떻게 하려고요? 사실도 모르잖아. 원래 내가 지금 이거 원래 전때 같았으면 아이는 근데 행동이 아이들아 통제를 벗어난 아이잖아. 걔네 행동 개선된다. 뭐 할 때 있냐면 분명한 그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제한이 설정되고 시행될 때 개선되잖아. 다음 장 넘어갔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구조 분석하면서 말을 껴앉았던 아니면 내가 구조 분석만 했던 간에 하고 나면 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해석만 한 번 더 해준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 그걸 모른다고? 똑같이 하는 자가 똑같이 안 했어 뭐. 그래서 옆절로 걸려서 시간이 옆절까지는 아니지만 꽤 걸리지. 아무튼 그렇게 해석하고 다시 한번 해석만 다시 한번 읽는 게 왜냐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거 필기하나 내 말들이야 그 이해를 못하는 게 보통 테마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 그게 쉽던 안 쉽던 간에. 그 내가 뭘로 판단했냐? 중간에 시험 보면은 개뿔 해석을 못하고 뭔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제목이 있어서 걔네들 때문에 잘하는 애들 말고 그런 애들 때문에 한 번이라도 귓구멍에다가 똑바로 들려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고 나면 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행동이 통제를 벗어난 아이야. 그 아이는 개선이 된다고 뭐 할 때 분명한 제한 말이야. 그 행동에 대한 제한이 설정되고 시행될 때 말이지.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쨌든 한 번 더 들으니까 이해는 도움 가는 거겠지. 나쁠 건 없어. 오케이. 좋은 데라고 들었으니까 알겠어요. however 하지만 parents must가 바로 나왔으니까 계속 필자의 주장 이어가는 거죠. 뭐에 대한 거냐면 where. 그래서 오는 뭐뭐에 대해가 되겠죠. 뭐뭐에 대해 뭐 해야 된다? 합의 행동을 때 있죠. 어디가 되는 거죠? 어디에 그 제한이 설정되겠죠. 몇을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how 간접문 두 개. 어떻게? it은 제한이죠. 그 제한이 아까 나온 will be enforced with 이거에 대한 하지만 부모님들은 반드시 합의를 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그 제한을 설정할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제한이 시행될지에 대한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the limit, 제한 and the consequence 결과 뭐에? of breaking the limit이에요. 자, 이걸 제한이고 break는 깨는 거니까 어기는 걸 말하죠. 어기는 것에 결과가 되는 거죠. 그 제한은 그게 must be clearly presented야. 그것이 분명하게. 이게 부사로 있었죠. 분명하고 present 하면 제시하는 뜻이 있어서 수동태니까 제시되어야 한다. to the child. 아이에 필기가 끝내냐 너? 네. 필기했다고? 너희들 지금 나보다 필기를 벌려? 네? 왜 나보다 빠르지? 나 어떻게 나보다 빠르지? 단어를 안 써요. 빠르구나. 단어를 안 써요. 단어 왜 안 써? 단어 외우는 게 내가 그럴까봐. 그러니까 단어상에 없는 거는 안 써주면 또 모르잖아. 그거 찾아보면 그래? 나 이거 다 써주는 게 졸라 귀찮아 사실. 근데 좋아요. 근데 그래? 내가 쓰고 있는 거 어쨌든 네가 보시 보니까 네가 따라 쓰진 않을지언정. 어째 외워야 돼. 알았어, 계속 해볼게 그러면. 자, 제한과 결과야. 그 제한을 어긴 것의 결과. 이건 반드시 분명하게 제시가 돼야 될 거야. 애한테. 다음, enforcement는 아까 나온 enforce의 명사형이지. 그럼 시행이겠지. of the limits가 시행이 should be consistent. 계속 이거 고래사이 나와요. 일관적이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firm하면 단호한 거지. 가죽은 안 돼. 제한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일반적이어야 되며 단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서 좀 지나치게 될 거에 대한 고요사항이야. Too many limits예요. 너무나 많은 제한을 두게 되면 그건요 are difficult 할 수 있죠. To learn 아이가 배우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제한 너무 많이 걸지 말고. and 그리고 may spoil 그럼 다시 변경. 저 너무나 많은 제한이 스포일할 수 있대. 스포일하면 망치다, 훼손하다 이런 거죠. 뭐를? 너무 정상적인 발달. 그 나이에 뭐가 발달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자율성, autonomy. 요거의 정상적인 발달을 정해할 수 있다. 다시 너무 많은 제한을 걸리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 배우기가 어렵고 그래서 정상적인 자율성 발달을 망칠 수가 있다. The limit must be reasonable. 합당한 합리적인. In terms of는 뭐뭐의 측면에서 관점에서 아이의 나이라든지 temperament 아니고 기질의 성격이죠. 성격 그리고 발달 수준이라고 되겠죠. 전용구가 되는 거고
해서 아이에 대한 제한은 합당해야 돼, 합리적이어야 돼. 아이의 나이에 맞게, 기질에 맞게, 발달 수준에 맞게 말이야. 아 이게 어려워요. 제 아들이 이제 32개. 우리 아들 오늘 천일이에요. 천일이요? 네, 태어난 지 천일이지. 빨리 가셔야 돼요. 아니 아침 하고 출근 전에 하고 왔지. 그렇지 빨리 가봐야 자주 해. 어떻게 깨워요? 뭐 술 한잔 할까 집에서? 일어나 빨리 술 한잔 하지. 지금 훈육을 하는데 이게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전문가도 말이가 달라요. 이 나이 때 벌써 맴매를 해도 맴매 이런 걸 좀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 때리냐 사랑으로 해야 되지 애 때리면 자존감 떨어지고 그게 평생 상처가 된다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사람은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뭐 잘못하면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자,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아닙니까? 적당한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막 인격적으로 막 그런 본질을 깨지 않는 이상은 규칙선에서는 저가 조금씩 맞고 나갔어요. 아 맞아 이렇게 잘 된 그러면은 나는 평소에 상처 좀 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적당히 잘 때리신 거지. 맞아 맞아 뭐 들리는 걸 막 때리지 막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야. 쌤 타임 맞고 자라. 근데 요즘 맞고 자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 생활 하시는 전혀 아니야. 한 번도 맞은 적 없어. 한 번. 와. 그러면 이유 맞을 짓을 안 해서 두 번째 내단하자 이유. 맞을 짓을 안 했어. 맞지 안 해서? 아 그래? 그래서 세야 네가 보기에 선생님 많이 말씀하는 것 같아. 글쎄요? 왜안 했을 것 같아. 그치? 정말 많이. 어렸을 때 많이 맞았죠. 그 맞은 그 경우를 좀 떠올려 보면 들어. 네가 잘못 맞지 하는 것들이야 그냥 완벽함을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부모님이 조금 욕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알수 있죠. 했어? 숙제도 배워봐. 숙제 100개 가고? 네가 100개 갖기도 했었어? 우리 요즘이랑 비슷한데. 그러게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아 수업을 다 쳐 맞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안 믿기지. 아 알았어 얘기 잘 말해서 고마워요. 잠 드려야 되는데요. 다음 to be effective요.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끝마치기 뭐뭐하기 위해서니까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효과적이려면 뭐가? 제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스페런스가 하고 뭐 집에 있는 다른 어른들도 있으면 포함이죠. must enforce limits 단어가 나온 거죠. 효과적이려면 부모님 포함 집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다 그 제한을 똑같이 시행해야 된다. 왜? otherwise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반대 과정이니까 이런 자리에 문장사들이 이유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되잖아. 그럼 당연히 앞문장에서 모든 집안 어른들이 똑같은 태도로 제한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제한을 걸지 않으면 아이들이요 may effectively split 한단 말이에요. split 뭐예요? 쪼개는 거죠. 효과적으로 뭐 한다 떼우는 거죠. 엄마 아빠를 무슨 이간시켜서 무슨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장소에 안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엄마 일로 와봐 이렇게 부모가 그러고 나서 섹투하면 내가 트라이처럼 갔다고 했어. 뭐뭐 하려고 애쓰다는 뜻이었습니다. 트라이를 테스트하는 거죠. 시험해보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제한을 얼마나 거는지 그 제한을 시험해보는 거야. 엄마 나 사탕 주세요. 안 된다.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 사탕 주세요. 그럼 뭐 그러는 거야. 그럼 하나 더 주세요. 또 줘. 아빠 호구네 이러는 거죠. with 뭘 가지고요? with the more indulgent가 뭐냐? 이게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데 이 말이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호구인이야. 이렇게 딱 와닿긴 하지. 나도 다 들어주는 거야. 다 들어주는. 관대하니란 말과 계속 같아지는 거야. 더 다 들어주는 부모한테 가서 제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보고 있다 이거지. 우리 아들이 엄마는 집에서 악역이에요. 나도 똑같이 악역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나마 우리 아들한테는 자기 편이야. 그래서 엄마한테는 맨날 나한테 와요. 나한테는 엄마한테는 말도 안 하는 거 해달라고 했다 사실. 나한테 해줘요. 너무 후회해요. 안 되죠. 너무 예뻐서 안 해줄 수가 없어요. So love. 일단 막 뭐 엄청난 거 아닙니다. In all situations. 이거 다시 한번 들을게요.
그래서 모든 어린이 똑같이 제한을 시행하지 않으면 아이는 이제 효과적으로 부모를 쪼개나 떼어놓고 어떤 사람의 제한을 시험을 보는 건데 어떤 사람이냐면 나 좀 더 봐주는 관대한 사람한테 가서 제한하는지 안 시험을 본다는 거야. 그래서 in all situations 모든 상황에서 to effective 똑같네요. 효과적이려면 이번에 뭐 나왔어요? 처벌 나왔어요. 처벌. 제한을 어렸을 때 그 punishment라고 하는 건요 어때야 되냐 막 너 뺑뺑이 3번 들고 코끼리 6바퀴 돈 다음에 동네 3바퀴 찍고 와서 수학문 3번 푼 다음에 영어 10개 외워 이런 거 안 돼. 그냥 간단해야 된다. 되게 간단하고 명료해야 된다. and 그리고 어때야 된다? linked 관련이야 돼. 어떻게? 직접적으로 뭐와? to behavior 그 행동과 직접 관련이야. 예를 들면 골고루 먹어야 되는 규칙이 있어. 근데 애가 골고루 안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밥을 안 주는 거지. 근데 골고루 안 먹었더니 TV를 못 보게 하는 건 좀 잘못된 거야. TV는 언제 못 보게 해야 돼? 경험을 살려봐. TV를 언제 못 보? 어떻게 하면 TV 못 보냐? 이요? 숙제 안 하고 TV부터 쳐오면 학원 숙제라고 중딩 때 처음 알아봐가지고 그래서 숙제와 관련된 그런 그럼 넌 맴매를 중딩 이전에 했다는 말했다는 거야? 중딩부터 안 받았다? 중딩 때는 죽을 때까지 나와요. 중딩 때는 죽을 때까지 맞았다고? 중딩 때 아 중일 때까지 맞았다고? 중딩 때는 죽을 때까지 맞았을 뭔 말인가 했네 지금. 깜짝이야. 아 중일 때까지. 됐어. 이제 이건 가자 우리. 경로 때문에 좀 늘려지긴 하는데 아니면 한번 한참 하라고 온다더니. 자 6강으로 왔어요. 잠깐만 6강도 대입학 맞지? 잠깐 한번 확인할게요. 6강이 대입학 문제 맞지? 제목이 제목 이렇게 자, 첫 번째 거 볼까요? 화려한 고층 건물 그리고 은행 본사 같은 금융본부, 관광센터, 기념품 행사인들이 배터리 파크 시티로 나아가기 전에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이 도시로 나아가기 전에 세계무역센터 뒤편 지역은 거대한 혐오스러운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지금은 세계무역센터에는 이 화려한 것들이 다 가득 차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 생기기 전에 이 무역센터 뒤편에는요 이런 식으로 되게 험한 곳이. 그러다가 1982년에 예술가 아그네스 베네스라는 사람이요 비록 영구적이지 않았대 잠깐이긴 하지만 그 매립지를 다시 원래의 뿌리로 되돌리기로 결정을 했대요. 예술가인데 그죠? 공사 같은 건 아니고 어떤 작품을 통해서 예전의 뿌리로 돌리려고 했나 봐요. 베네스는요 Public Art Fund라는 곳으로부터 맨하튼에서 지금까지 본 가장 의미심장하고 의미가 깊고 또 환상적인 공공사업 예술작품 중 하나를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은 거예요. 얘한테 전화가 와서 거기 뒤에 매립지가 너무 더러운데 거기를 좀 예술적인 감각으로 좀 다르게 변모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녀의 컨셉이 이제 뭐였냐면 정통적으로 뭐 조형물을 설치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야. 조각상 이런 거 말고 그 대신에 대중이 미술을 보는 방식 자체를 바꿨대요. 그러니까 보통 대중이 생각하는 미술은 뭡니까?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렇게 인위적인 인공적인 어떤 사물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조형물을 설치했대요. 살아있다는 건 생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생명이 뭐 있어? 동물, 식물, 뭐 사람 이런 건데. 자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걔네스는 뭘 했냐면 반짝이는 그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 빌딩의 그림자, 여기 이제 뒤편이잖아요. 그 뒤편에다가
아름다운 황금 밀밭을 만들었대요. 농사를 지었네. 거기다 밀을 심은 거예요. 밀밭을 만든 거예요. 자, 작품 이름이에요. 이게 밀밭하고 컨프런테이션 하면 대면, 마주친 이런 뜻이잖아. 이 제목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요, 데니스와 자원봉사들은요 그 4에이커는 단위, 면적 단위죠. 거기 땅에다가 그 매립지 땅에다가 쓰레기를 다 치우고 나서 거기다 이제 곡물을 다 심은 거예요. 심은 거. 그렇다고 씨 뿌리고 농사까지 씨 뿌리고 모내기를 했을까? 그러진 않겠지. 그럼 1년 걸리지 않냐? 그냥 다 자란 걸 심었겠지 아마도. 오, 진짜 농사 좋네. 진짜 좋네. 수개월에 농사 졌대요. 씨 뿌리고 물 뿌리고 다 했대. 반개가 뭐야? 반개로 먹고 물 대는 거지. 물 대는 거. 수로 해가지고 물 가야 됐어. 진짜 그럼 제대로 농사를 졌군요. 그러고 나서 밀밭은 무성하게 자랐고 이제 준비가 되었대. 뭐에 준비가 됐던 소리냐? 대중에게 보여진 어떤 작품으로서의 경모를 갖추게 되었다는 얘기죠. 면모를. 그 예술가와 그녀의 자원봉사는요 뉴욕의 푸드뱅크에 기부할. 우와, 예술활동을 하면서 일석이조예요. 밀은 식량이잖아요. 지금 만든 거, 먼저 만든 건 예술작품으로 만들었지만 이걸 끝내고 나면 이거 식량이니까 바로 뭐 할 수 있어? 기부할 수 있는 거야. 기부할 수 있는 수천 파운드의 밀을 수확을 또 했고요. 뉴욕 사람들의 마음, 그렇죠? 예술을 통한 마음과 또 식량을 통한 몸, 건강까지 모두 영양분을 공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때요? 마지막 부분이 이 글을 다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 맞네요. 그렇죠? 오케이. 좋은 일 하셨네요. Before fancy 하면 화려한. 첫 번째 문장은 사실 이 뒤에 것만 여기만 쓰기 중요해요. high rise니까 높게 rise 수사이다 보니까 고층 빌딩이 되는 겁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에서 금융, 공부, 본사, 또 관광센터, 기념품 발견하는 행사인, 기념품 상인, 이 모든 사람들이 made their way to Battery Park City, 이곳으로 진출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번화가가 되기 전에라고 말할게요. 어떤 지역 어디에 있는 Behind the World Trade Center, 세계 무역센터 뒤편에 있는 그 어떤 부분이 뭐였냐면 was giant, 거대하고 그 로스는 빌로스가 아니라 그 로스는 역겨운 거예요. 역겨운 거. 역겨운 디스커싱을 맞죠? 역겨운 landfill,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에 아까 말했던 예술가 이분이요 결심을 해요. 결정을 뭐 하기로? Return Restore 뭐예요? 되돌리기로 결정을 하는데 뭐를 그냥 그렇게 쓰레기 매립지가 되어버린 그곳을 back to 다시 어디로 back to its root야. 거기서 뿌리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했대요. 근데 그게 비록 temporarily 일시적이지만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이디스가 생략이 된 거라면 그것 자체가 일시적이라고 해서 보호 형용사를 쓰겠으나 여기는 이디스는 아닌 것 같고요. 생략이 너무 막연하게 되어서 일시적으로 되돌리긴 했지만의 의미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굳이 넣는다면 she returned it 뭐 이렇게 쓴다면 비록 그녀가 그것을 일시적으로 되돌리긴 했지만 이 정도 의미로 가져가면 부사가 될 수 있는데 뽕무진 안 나올 거예요. 뽕무진 아니고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무조건 이 글은 무조건 내용일치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아까 의미 있다고 했던 맨 마지막 문장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이 없죠. 빨간색이 있긴 있었구나. 이렇게 안 나왔죠. 다시 올라와서 베네스는요 was commissioned. 커미션이라고 하는 건 수수료라는 뜻도 있고 수수료를 받고 뭔가 의뢰하다여서 비동사 플러스 PP이기 때문에 의뢰받았다. 커미션은 또 특이하게도 커미션 자체가 뜻이 뭐가 있냐면 사람을 되게 무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의뢰는 요청받은 거랑 같은 거잖아요. 요청받는 거. 누구한테요? by the public art fund라고 하는 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았어요. 뭐 우리는 그냥 문화체육 뭐 관광부 같은 거요? 문체부. 뭐 하라고요? to create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받은 거죠. 뭘 만들어달라? 원어부터 최상급 복수명사죠. 가장 significant 하면 이제 의미 있는 중요한 이런 뜻이죠. 의미 있고 또 fantastical 환상적인 작품들 중 하나를 좀 만들어달라. 뭐에? public work 공공사업에 있어서 말이야. 근데 어떤 공공사업이냐면 맨하탄 has ever seen. 이 맨하탄 지역이 여태껏 봤던 것 중에 가장 환상적이고 의미 있는 작품 중 하나를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큰 무게가 있는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제가 컨셉을 잡아야 되잖아. her concept. 그녀의 컨셉은 뭐였냐? was not A but B죠 지금. not A but B로 할 거고요. 자 일단 뭐가 아니라 전통적인 조형물, 조각상 같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하지만 리딩입니다. 이게 얼라이브를 쓰면 안 돼요. 얼라이브는 뒤에 명사를 쓸 수가 없어서 리딩이라고 쓰고 살아있는이라고 쓸 거예요. 살아있는 인스톨레이션이 설치한 뜻이잖아요. 설치물이에요. 설치물. 살아있는 설치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that changed 바꿔버렸죠. 뭐를? 방식을요. 어떤 방식? 대중이 예술, 미술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꿔요. 그게 참신한 방식의 살아있는 설치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였습니까? 아까? 황금 밀밭이었죠. 그리고 황금 밀밭. 다시 해서 그녀의 컨셉은 전통적인 조형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설치물이었고요. 바로 방식을 바꾸는 설치물이었어요. 대중이 미술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며 In the name of art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베네스는요 put a beautiful golden whitfield예요. 아름다운 황금빛 이게 밀이죠. 밀가루 밀밭을 만들었어요. 어디다가 right 근데 오른쪽이 아니라 바로라는 뜻이죠. 바로 in the shadow 그 그림자 속에다가 그림자 속이 뭡니까? 그림자 건물 있고 태양이 비추면 당연히 이 건물에 그림자가 드리울 거 아니에요. 이제 얘가 쓰레기 내리지었고 여기다 이제 밀밭을 세운 거죠. Oh, the gleaming twin tower. gleaming 하면 반짝이는 그 쌍둥이 무역 빌딩 뒤로 그림자 지어진 그 매립지 자리에다가 황금 밀밭을 만들었습니다. For Whitfield Confrontation. 자, 이게 작품 이름이었어요. 이거.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데네스 혼자 하는 거 아니고 데네스랑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이요. 돈 주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상으로 한 겁니다. 이 여자는 돈 받았을 수도 있죠. 여자도 돈 받았겠죠. 자원봉사자들은 일단 remove 뭐야 제거해야겠죠. clear away, eliminate, get rid 전부 다 제거했죠. 일단 뭘 제거했습니까? trash from 4 acres of land. acres라고 하는 게 acre라고 발음하는 면적 단위예요. 그러니까 4acre 정도 되는 땅에서 쓰레기 일단 다 치웠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서 then 접속사가 아닌 then을 써놨냐? planted 비문으로 병렬이네요. 사실 and를 써야지 않는 거예요. and가 써야지 않는 거죠. then planted 세웠습니다. 뭐를요? 자, 엠목 원래 호박입니다. 그 호박 그 먹는 호박 말고 보석 호박 보라색. 네.
그러면 호박 색깔 물결이니까 호박색이 황금빛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호박색 또는 황금빛 물결을 심은 거예요. 뭐가 된? 그 곡물로 이루어진 밀이라는 곡식에 그 황금빛 물결을 심어낸 거죠. 어디다가? 어탑은요, 뭐뭐 꼭대기 위에라는 뜻입니다. 이게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위에가 되겠어요. 그 지역 위에다가 황금빛 곡물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after a month of farming and irrigation이에요. 수개월간의 농사도 실제로 지은 거고요. 또 아까 물 대는 거였죠. 관계 물도 수로 파서 연결시키고 그렇게 해서요. The wheatfield 그 밀밭은 뭐지? Thriving, prosperous, flourish 전부 다 뭐예요? 번성하다잖아요. 밀밭이 번성했다는 건 곡물이 아주 풍성하게 자랐다는 거죠. 그렇게 번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was ready 준비가 되었습니다. 엄밀히 하면 다시 was 비동사에다가 thriving 번성하는 요거 분사로 보호로 잡을게요. 얘도 보호로 준비가 됐다고 할 수 있으니까 좀 고치게 되고요. 이제 작품이 완성된 거죠. The artist and whole volunteer 그 예술가와 그녀의 함께했던 자원봉사들은요, 이제 그걸 바로 수학을 했죠. 그냥 심어놓고 자 보세요 그렇게 내내 감상만 시킨 건 아니고 완성이 되고 나서 바로 수학을 합니다. Thousands of pounds of wheat니까 thousands of라고 하면 수천이죠. 수천 pounds의 밀을 수확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give. 실제로 기부하기 위해서죠. 이 기부는 실제로 기부하기 위해서요. 어디다가요? To the food bank에다가요. 그 도시에 있는 푸드뱅크에 기부하려고 수천 파운드를 다 수확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몇 자리였죠? 콤마 nourish예요. 분사 구문자리고 nourish가 뭐뭐에게 영양을 공급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함양하다, 기르다는 뜻도 있단 말이죠. 그럼 누구에게 영향을 공급하고 그랬냐? 보스 The Mountains and Valleys예요. 뉴욕이었습니다. 그래서 맨하탄은 뉴욕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뉴욕 사람들의 몸과 마음 둘 다에게 영향을 공급하게 그런 작품이 되었다고요. 아까 병원한테 2개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2개 하고 싶게요. 집에 안 와. 몰라 아무도 안 해. 내일 또 참할 건데. 몰라? 귀신 보고 들어가. 자, 소리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After the lead야. 그래서 첫 번째 문장 lead가 끝나고 그 후에 lead 후에 남은 이제 문장에서 정보는요. is presented 제시된다, 나타난다. 어떻게? in 자 decreasing이죠. decreasing 감소하는 shrinking 감소하는 diminishing 감소하는 오더 주문 말고 순서야. 점점 감소하는 순서로 제시가 돼. 뭐가? importance 중요도의 순서 중요도가 감소하는 순서로 정보가 제시가 된다. 그래서 맨 뒤에는 읽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다고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기사를 나쁘면 쓰다 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널리스트 뭐 기자 그냥 기자라고 해요. 기자들은 언론인들은 call 부른다 this 이것을 자 지금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거야?
뒤로 갈수록 중요도의 순서가 감소하는 형태로 정보를 제시하는 걸 말하죠. 그걸 인버티드 또는 리버스가 뭐냐? 이게 거꾸로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 피라미드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 리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기사의 엔드 끝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수록 중요도가 감소하는, 정보의 양도 감소하고요. 이런 구조라고요. 즉 땡땡 하이픈 즉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가장 중요한 정보가 바로 가장 widest 가장 넓은 거죠. 뭐에 피라미드에서 가장 넓은 부분이죠. 가장 넓은 부분이 바로 at the top 맨 꼭대기에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라고요. 이 inverted 피라미드 그대로 받아서 이 역 피라미드는요 is great 아주 좋습니다. 좋다는 건 이롭다는 거죠. 뭐에 for readers 발음만이 기자한테 좋은 게 아니라 독자들한테 좋은 거예요. 정보의 수용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거가 왜 피라미드가 독자한테 좋다고? No matter what이니까 무엇이든 간에 no matter what 한 단어로 말해보죠. The reader's attention span은 주의 집중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독자의 주의 집중 시간이 무엇이든 간에 어떻게 되든 간에 짧든 길든 간에 자 여기 접속사고 주어가 있는 동사가 없죠. 동사는요 여기에 원래 is가 있는데 비동사는 보통 생략을 해요. 안에 버전에서 그리고 다시 whether는요 앞에 있는 노멜과 뜻이 비슷하게 뭐뭐던 간에 이렇게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사절이 한 번 더 나오는 거야. whether she 갑자기 그녀가 왜 나오냐? 이제 독자의 하나를 받아서 여성을 하는 거죠. 그 여성 독자가 읽던 간에 only the read야. 오직 첫 문장만 읽던 아니면 the entire 전체 기사를 다 읽던 간에 여기까지 부사절이 끝났어. 그렇던 간에 the inverted pyramid 이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하는 기사의 정보 구성 형태는 맥시마이즈한다니까 최소화가 아니라 극대화한다는 거야. 뭐를? information 정보를 극대화하죠. 뭐 하는 정보인데 그 독자가 get야 얻는 정보의 양을 극대화시키죠. 가장 짧게 읽고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독자의 주의 집중 시간이 어떻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또는 그 여자 독자가 리드만 읽던 전체를 읽던 간에 역피라미드 형태는 그녀가 얻게 되는 정보를 가장 최대화, 극대화시켜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Think of the alternative예요. 이걸 내 대안이잖아요. 그럼 대안을 생각해봐라. 그래서 대안이라고 하는 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opposite이라고 봐도 괜찮거든요. 반대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역 피라미드가 아니라 정 피라미드 구조의 정보 정대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if 만약에 뉴스 기사가 were written 쓰여졌다면 뭐처럼 like mysteries 미스터리처럼 쓰여 있다면 그런데 뭘 가지고 있냐? with the dramatic 극적인 예상치 못한 이런 거죠. 극적이고 예상치 못한 결말 해역 결말을 어디다가요? at the end에다가 그렇죠. 기사의 끝에다가 자 이런 상황인 거죠. 정피라미드와 맨 뒤에다가 중요한 거 다 담아놓는 거예요. 원래 보통 맨 뒤에 중요한 게 담기는 건 뭐가 그렇습니까?
온갖 예술 형태는 다 그렇죠. 뭐 음악도 뒤로 갈수록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영화도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소설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죠. 근데 이건 이런 것들을 보는 목적이 뭡니까? 전개를 통해서 슬슬 감정을 고조해가고 뒤에서 터트리는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함이고 누가 기사 읽으면서 카타르시스 느끼니까 빨리 정보 가지고 그냥 그만 읽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목적이 달라서 그렇다면 the readers 독자는 뭐 하는 독자예요? from the up 뭐 깼죠. 깬 거는 어쨌든 뭐가 집중이 깨졌던 간에 뭐든 간에 중단하는 중단하다 어디서요? 이 리드 스토리니까 이야기 중간에 해야 되겠죠. 이야기가 기사나 이야기 중간했어. 그만 읽고 싶어. 그렇게 되는 독자는 뭐 리스터 포인트요. 뭐예요? 그 글에 그 기사의 요점을 놓칠 거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옆 피라미드가 아닌 그 반대의 대안에 대해 생각해보자. 즉 만약에 뉴스 기사가요 쓰여진다면 미스터리에 쌓인 것처럼 극적이게 예상치 못한 결말을 기사 맨 끝에다가 실어놨어.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다 뒤에 있어. 그러면 그 글을 읽다가 중간에 그만둔 독자는 뭐야 씨 하고 노점도 모르고 그냥 시간 낭비를 하는 꼴이 될 거라는 거죠. 정보가 없으니까 유익한 정보가. 이어서 계속 이 반대 상황에 대한 그 결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상상해봐라. 뭐를 기다린다는 걸 상상해봐라 이거야. 어떤 독자가 기다리는 것을 상상해봐라 이거야. 뭐 할 때까지 기다리냐? 혹시 언제 나오는 거야? 기사 계속 읽어. Until the last sentence of story. 그 기사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읽고 있는 거야. 왜 읽고 있어? 아니 정보가 아직 안 나왔거든.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 뭘 알아내? Who, 누가 won, 승리했는지. The presidential election이니까 대선이죠. 대선 결과가 맨 마지막에 나와 기사에 안 읽어보듯이 그렇죠. 또는 or 누가 슈퍼볼에서 승리했는지. 목적어 투기죠 그러면. 누가 대선에서 승리했는지 누가 슈퍼볼에서 승리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기사를 끝까지 한번 읽는다고 생각해봐라. 미친 거 아니야. 뉴스 쓰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유가 맨 위에 있는 피라미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대략 그렸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정치, 법, 문화, 그리고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을 넘어서는 일상적인 매일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는 상호작용에서요. 폭넓게 이해되고 확실하게 표현되는 그런 언어가 상호 신뢰에 되게 굉장한 도움이 된대요.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였냐? 그러니까 정치같이 막 엄청 있어 보이는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우리의 소통, 이 소통이 효과적이려면 말을 할 때 폭넓게 이해가 되게끔 말을 하고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면 상대방과 신뢰를 쌓기에도 되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말을 그런 건지 안 그런 건지 되게 애들러서 애매하게 말하고 가면 그 새끼 신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거 누가 가장 잘합니까? 애매하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잘해요? 정치를 엄청 잘하거든요 진짜. 그때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안 하겠다고는 안 했고 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구나. 자, 재산, 계약서, 심지어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의 일상적인 교환을 다룰 때 그러니까 내가 돈 내고 상품을 사는 거나 뭐 그런 거죠. 그런 걸 다룰 때도 어떤 개념과 설명이라고 하는 건 가능한 한 확실, 정확 같은 말이고 모호하지 않아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어때요? 오해가 생겨요. 오해라는 뭐예요? 신뢰가 안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만약 거래에서 잠재적인 상대방과 완벽하고 확실한 의사소통이 안 되면요. 불확실성이 생길 거고 그리고 당연히 불확실성에서 불신이 또 기인하게 될 거예요. 불신이 남아있게 될 거예요.
경제 활동이 중세시대 후반에 더 복잡해지면서 더욱 완전하고 더욱 정확한 의사소통에 대한 필요가 강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럼 중세시대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세시대 이전의 경제생활을 단순했다는 거잖아. 단순한 건 어느 정도에 되는 거겠냐? 대충 내가 오늘 닭을 키워. 근데 닭이 알을 낳는. 그 네가 빵집 제빵사야. 가서 어이 박씨 나 달걀 2개 날랐는데 나 이거 빵으로 좀 바꿔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달걀을 개수를 세고 막 그램을 달아가지고 몇 그램당 빵 몇 그램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지. 대충 어디 바게트 빵 2개 떼어주는 거야, 그렇지? 그럼 아니 더 줘. 뭘 더 달래? 나도 먹고 살 거 없어. 하면서 대충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시대 이후에 좀 더 복잡해지고 그래 조건 따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둘이 소통을 할 적에 더 완벽하게 말을 하고 정확하게 말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유야무야 대충 그런데 안 통한다는 얘기죠. 공유된 언어가 뭡니까? 내가 하는 말이 너에게 공유됐다는 걸 서로 이해했다는 뜻이죠. 이해되고 명확해진 것은 아마도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을 용이하게 해결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국제무역에서도 또한 또 같은 말이죠. 정확하고 잘 표현된 언어는요. 통역의 과정을 도와주기도 한다는 거죠. 실크로드 무역로잖아요. 이게 그나마 기능할 수도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실크로드는 정말 여러 문화권의 상인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서로 언어가 다 다른데 어떻게 여기 모였어요? 그게 가능했던 게 이 거래 지점에 통역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통역가들이 서로 다른 말을 명확하게 전달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언어라는 건 매우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돼야 돼요. 그래야지 복잡해지는 경제관계를 가능하게 해줬다라는 거죠. 여기는 그냥 다 날릴게요. 싹 다 날려줘요. 여기까지. 정부, 법, 문화 모든 방면이라 그냥 모든 곳에 그냥 모든 곳에서라고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문상에 거기서 툭 치겠습니다. 모든 곳에서 widely 널리 이해되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클리어리 명확하게 분명하게 포뮬레이트하면 공식화하다 또는 표현하다예요. PP로 표현되는 언어 이게 이 글의 주인공이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공유되고 명확하게 표현이 되는 그런 언어가요. is great aid예요. 아주 큰 aid assistant 도움이 되었더라. 뭐에? to mutual confident trust. mutual은 상호 서로라는 뜻이죠. 서로의 신뢰 자신감 말고 여기선 서로의 신뢰에 있어서 엄청 큰 도움이 되었대요. 말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자, when하고 dealing하면 분사 구문이에요. dealing을 뭐를 다루다잖아요. 그러니까 다룰 때 이렇게 할게요. 뭘 다뤄? 나의 어떤 프로퍼티, 재산을 다룬다거나 뭐 남과 부동산 거래 관계를 할 수 있잖아요. 또는 어떤 계약 같은 걸 할 적에나 심지어는 단지 뭘 할 때에도요. 그냥 일상적인 교환을 할 때에도 내 거 줄게 네 거 줘라고 하는 그런 굿즈하면 재화, 상품이죠. 상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교환할 때조차도 이 모든 거래에 있어서 개념 지금 내가 말하는 그 조건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 개념이나 설명 이런 것들이요. need to 뭐 할 필요가 있다? BS 알려놨어요. precise, accurate 아까 뭐랑 같아요? clear랑 같은 거죠. 정확하고 명확한 거예요. 정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뭐 할 필요가 있다? unambiguous예요. ambiguous는 모호함이거든요. 근데 on이 붙었으니까 모호하지 않은 일. 결국 분명하다는 말과 뭐 다르죠. 정확할 필요가 있고 모호하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obvious는 잠깐 이걸 왜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같은 거죠. 모호하지 않은 거니까 이것도 obvious가 분명하니까요. 분명한 어떻게 as possible 가능한 otherwise 잠깐만 나왔죠.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misunderstandings 오해가 will arise 자동사 발생을 하죠. 다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룰 때 그와 관련된 개념과 설명이라는 건 정확하고 모호하면 안 돼. 명확할, 분명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모호해지고 정확하지 않아 버리면 상호 오해라는 게 발생할 수 있거든. 당연한 얘기다, 그렇지? 뭐 이거 이렇게까지 쓰냐? 이걸 안 쓴다고 모르겠지. 뭐 모호한 게 좋다고 말할 겁니다. 이 만약에 풀이야, 완전한이죠, 완전한 소통. 누구 사이에 with a potential counterparty 잠재적인 당사자 상대방 잠재적인 당사자와의 완전한 소통. 근데 뭐에 있어서? 거래에 있어서 나랑 거래를 하게 될 저 사람과 완벽하게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 is not possible이야. 뭐야? 전제가 불가능한 거겠지. 완전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certainty가 아니라 uncertainty가 되겠지. 불확실성이 생기겠지. 불확실성과 probably 아마도 measure 오버하면 일종 아마 이 정도 어느 정도의 뜻이야. 어느 정도 이 말 그냥 없어도 돼. 어느 정도의 distrust죠. 불신. 이게 will remain 아까 뭐 arise는 같은 말이죠. 어떻게 된다? 남아있다. 지속된다 이거죠. remain, persist, last. 다시 해서 잠재적인 거래 당사자와 완전한 소통이 가능하지 않으면 impossible 불가능하면 불확실성과 아마도 어느 정도의 불신이 생길 거라서 그게 계속 남아 있게 될 거야. as 뭐 하면서 계속 할 거야. 하면서. economic life는 경제 생활이지. 그게 became more complex야. 더 복잡해지면서 가겠죠. 그러면 언제? In the later Middle Age니까 중세 시대 이후가 됩니다. 후반. 중세 시대 이후에 후반에 경제 생활이 더 복잡해지면서 던질 필요성 뭐에 대한 fuller이에요. 더 완전하고 더 정확한 소통에 대한 필요성이 was essential 강조되었다. emphasized 강조되었다. stressed 강조되었다. highlight 강조되었다. 더 정확히 말해. 더 완벽하게 이해시켜줘. 다시 경제생활이 중세에서 후반에 가면서 더 복잡해졌다. 그러니까 말을 쉽게 하면 안 돼. 더 완전하게 완전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말해야 할 필요성이 더 강조되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로 공유되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죠. 공유된다는 건 뭐야? 서로 이해한다는 뜻이죠. 서로 이해가 되는 그런 언어. 서로 이해되는 언어는 퍼실리테이트 뭐한다? 뭐뭐를 용이하게 하다는 쉽게 한다는 거고 촉진시키는 말과 같죠. 뭐를 촉진시켰냐? 명확해지는 것이죠. 명확화를 용이하게 했고 그리고 뭐를 또 용이하게 했다? 아마도 세틀먼트 하면 정착이라는 뜻도 있고 문제의 해결이라는 뜻도 있죠. 뭐에? of any dispute 하면 논쟁, 갈등 이런 거죠. 공유된 언어는 명확화를 촉진, 용이하게 했고 아마도 논쟁의 해결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in international trade. 국제 무역에서 also 또한 the use 사용 뭐에 정확성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고 well formulated 잘하고 formulate 아까 맨에 있었던 표현인데 잘 표현된 그런 언어의 사용은 aided 아까 aid는 명사였죠. 도움이었고 이건 도왔다가 되겠죠. 그러면 도왔다 뭐를 과정을 뭐의 과정? of translation 뭐예요? 뭐 통역 번역이잖아요. interpretation은 비슷하죠. 통역이나 번역의 과정을 도왔다고 합니다. 자, 실크로드 무역로요. 여러 문화권의 상인들이 모이는 그 무역로가요. could only function at all이에요. 조금이라도 기능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에 기능할 수 있었냐면 translator 거기에 있었던 통역가들이요. 통역가들이 were always available. 언제나 상주에 있었죠. 이용 가능했다는 거죠. 언제나 이용 가능했기 때문이다. 얘네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언어가 명확하지 않고 서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불확실성과 신뢰가 생기니까 불신이 생기니까 절대 거래가 안 됐겠죠. 바로 뭐에서요? 인터체인지 교차 지점 또는 교환 지점에서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무역로의 성공은 우리 통역가님들 덕분이다라는 얘기였어요. 언어의 정확성, 성공적인 경제 교육을 해줬던 핵심적인 요소였던 겁니다. 마지막 1980년대 초반부터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거 여러분 다 들어봤죠?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 하잖아. 뭐 이때 뭐 할 때니까 겁나 세일할 때죠. 겁나 세일 때 패스트 하면서 휴가 시즌의 시작을 나타낸 일종의 미국의 비공식인 휴일이었고요. 그 결과 소매상들에게는요 1년 중 수익이 가장 좋은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좀 더 생태학적인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환경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살리는 거. 이것에 대한 철학이 더해져서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이때 사람들이 겁나 물건을 소비할 때란 말이에요. 막 사재끼는 거죠. 근데 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싶으니까 이걸 이제 더한 거야. 그게 어떻게 됐냐? 이름이 바뀌었어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우리 친환경의 상징인 녹색 표시. 그래서 그린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활동이 나타났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환경에 가져오는 피해 겁나 사서 쓰고 갖다 버리는 그 피해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것을 추구하는 게 바로 그린 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저항하는 운동인 거죠. 쇼핑몰까지 운전하면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 있죠. 기름에서 기름 태우니까. 또 수백만 개의 물건이 전 세계에 배송도 되겠죠. 많이 샀으니까. 또 포장도 했으니까 플라스틱 테이블도 생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세일한다고 그렇게 사재끼는 것까지 이렇게 함으로써 오랫동안 남기는 세일까지를 다 생각하는 게 바로 그린 프라이데이의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린 프라이데이는요 우리가 그날 즉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보는 방식을 사재끼자에서 바꾸자는 거죠. 뭘로 바뀌었냐? 그 휴가 시즌에 선물하는 것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연말에 막 싸니까 사서 뭐 일집도 주고 친척도 주고 형제도 주고 하는 그거 하지 말고 그래서 대안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 대해 더 많은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린 프라이데이인데 야 그럼 사실 그린 프라이데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야 사서 막 남한테 주는 게 미덕이 아니야 그거 말고 이렇게 해보자 했으면 그걸 좀 지네들이 제시를 하면 좋을 텐데 여기도 안 나와 있네요. 그냥 사재끼자. 얘가 일찍이네요. 대안 안 좋습니다. 비록 인구의 단지 일부만이 변화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쵸 그린 프라이데이 몇 명이 하겠습니까? 지구촌에서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래도 그것은 그만큼이라도 환경에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운동을 한다는 거죠. 시간 또 있을까요? Since the early 1980s, 1980년대 초부터 Black Friday 제가 일부러 계속 이렇게 비교 대조가 되기 때문에 박스로 키워드를 넣어놨어요. Black Friday는 has been 였다. 일종의 unofficial 비공식적인
US holiday, 미국에서의 어떤 휴일 같은 거였단 말이야. 근데 뭐 하는? 특징 짓는, 그럼 보여주는, 뭐를 시작을, 뭐의 시작? Of the holiday season, 그렇죠? 휴가 시즌의 시작을 특징 짓고 보여주는 그런 비공식적인 것으로 자리가 잡아 있고요. And consequently, 그 결과 뭐였다? The most profitable가 아니냐? 가장 이윤이 남는, 이윤이 되는, 돈 많이 버는 거죠. 돈 많이 버는, 가장 돈 많이 버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얘는 has been US holiday and consequently has been the most popular time. 이렇게 보호가 두 개가 있어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가장 이윤이 남는 시기가 되었대. 누구한테? For retailer, 소매상들, 소매상. 보통 그냥 가게 주인들. 연중에 소매상들한테 가장 돈 많이 버는 시즌이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역적이지만 the listeners, 최근에 와서요. A new movement, 새로운 움직임이 has come to light, 빛으로 왔다는 건 나타나는 뜻이야.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 뭐 하면서? adding, 분사구문, 더하면서. 뭐를 더했는데? a more ecological요, 더 생태학적인, 환경적인, 인바이러먼탈 같죠 사실은. 인바이러먼탈, 더 환경적이고 생태학적인 그런 철학을 더해주면서, 가미하면서 나타난 운동이 있대요. 그게 이제 the movement. 그 움직임, 운동은 불린다 as Green Friday라고 불린다. And 그리고 이 그 Green Friday는 seek to, 아까 내가 try랑 같다고 했지,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였어. It tries to raise예요. raise 뭐야? 드높이다잖아요. 뒤에 인식이 있네요. 그러니까 인식을 드높이는 걸 우리가 보통 제고한다고 들었죠. 인식을 제고하려 애쓴다,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인식을 드높이려고요. 뭐에 대한 인식을 다시 높입니까? About the damage, 피해에 대해서요. 어떤 피해입니까? That Black Friday가 brings, 가져오는 피해죠. 어디에? To the environment, 환경에 가져오는 피해죠. 그러니까 같은 색깔끼리 같은 속성인 거예요. 블랙은 다 마이너스고 초록색은 다 플러스겠죠. 그러면 자, 그럼 지금 피해 얘기했잖아. 우리 피해에 대한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그러니까 생각해봐.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생각해봐. 어떤 거? 발생되는 뭐 함으로써 by driving to the mall, 신나서 쇼핑하러 운전하러 가잖아. 쇼핑에 운전하러 감으로써 발생되는 그런 탄소 배출량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병렬이야 계속 이거 하나 생각하고, 두 번째 목적어 더 쇼핑, 배송을 한번 생각해봐. 쇼핑은 배송이야, 배가 아니라. millions of item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수백만 개의 물건들이 배송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 또 세 번째, 플라스틱 쓰레기도 생각해봐. 발생되는 바이 패키징, 포장하면서 발생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생각해봐. 그리고 마지막 N이면 심지어 long term,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장기적인 폐기물 쓰레기 생각해봐. 이건 또 뭘 발생하는데? produced by mindlessly야. 이거 뭐냐? 무지성으로죠. 무지성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쓰레기 생각해보라. 뭘 구입했는데? buying things we don't need야.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 샀잖아. 싸다. 그래서 안 쓰면 그거 다 쓰레기 맞지. 자, 이 모든 블랙 프라이데이 경폐,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그린 프라이데이는 is about 뭐에 관한 거냐? 바로 changing the way야.
방식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야. 방식을 바꿔. 어떤 방식? 우리가 보는 방식. 뭐를? This day, 뭔데? Black Friday지. 이 Black Friday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 돼. 우와 싸니까 겁나 사자가 아니라 야 환경 조지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스위칭 얘는 병렬이야. About changing, about switching으로 가는 거야. 두 번째는 뭐에 관한 것이다? 아 그러면 이거 맞다 이거 풀어야 되는데 미안 이거 풀게 이거 풀고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스위치도 똑같아요. 체인지랑 이것도 역시 바꾸는 거죠. 또한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야. 뭐를? Our mindset 우리의 마음가짐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 이게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우리 from A to B 들어봤지. from A to B란 말이야 이거. from A to B 할 때 이 to는요 전치사예요. 투정사 아니에요. 이 뒤에는 동명사 써야 돼요. 책방인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석이 찾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찾기 위해 이게 아니라 찾는 것으로의 변화를 된다. 다시 가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인데 어디에서? 사자 겁나 사자로부터 뭐로? 찾는 것으로부터 뭐를? 그렇게 사는 것 말고 대안적인 방법을 찾는 것으로의 전환에 관한 것이라고. 근데 뭐 하기 위한 방법이야? To give gifts야. 선물을 주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되는 거죠. 뭐 하는 동안? 연휴 시즌에 보통 선물 주는데 그거 굳이 선물 줘야 되냐?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없겠느냐? So 그래서 뭐뭐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don't cause 발생시키지 않도록 뭐를? further 추가적인 그 이상의 피해를 지구에 발생시키지 않도록 블랙 프라이데이는 인식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 그린 프라이데이의 목적이겠다. 마지막 비록 only a small percentage of population 그 인구의 소수만이 만들지라도 뭐를? The switch 그러한 변화를 만들지라도 그것은 will mean 의미할 것이다. 큰 걸 의미한다. 우리 환경에는 큰 의미가 될 것이다. 그린 프라이데이는 설명이 있습니다. 왜 또 있어? 잠깐 우리 몇 개 있냐? 했지? 7, 8, 9, 10 12 들었어요. 저 5강 12. 근데 2개가 남아? 6개야. 아 그치 원래 2개가 남았었나 기존에? 그냥 하나 남았어. 12강. 그치 왜 그랬었냐 전에 그랬어. 5강에서. 그때는 왜 2개가 남아? 그때 지문 너무 어려워가지고. 응. 지문 길고 어려워가지고 설명이 있었어. 드랬었냐? 그냥 6개씩 있으니까 원래 한 개나. 원래 6개씩 했었어? 그냥 한 강 6개가 있으니까. 5개씩 하니까 그럼 6개씩 하면 그냥. 5개, 2개, 3개, 3개 남으면 뒤에 다시 4개 남고 계속 바뀌겠지. 초반 확인하고 그다음 날로 그냥 그다음 세 개. 그랬었다 우리가? 아니 그냥 지금 때만 이렇게 저희가 알았어. 이랬네 지금. 요새 빠르게 확통도 잘